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는 방금 했으니까. 아, 왜 내가 막 오글거려요? 어색해. 뭐가 어색한데요? 평소에 이렇게 하죠. 저는 평소에도 장난 많잖아요. 아니에요? 네. 전혀 장난으로 느껴지지 않았나? 아니야. 장난이었어. 그런가? 뭐 막 속으로는 어쩌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막? 그래서 어쩌라고 맨날 그러고 있는 거 아니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뭐지? 아, 이 얘기 꼭 해야 돼요. 구현재님께서 네. 유튜브를 통해서 다솜님 뒷대가 굉장히 예쁘다고 하셨고요. 제가 잘생기셨다고. 제가 저한테 이제 잘생기셨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잘생겼대요. 기분 좋아요? 네. 잘생겼다는데 누가 기분이 안 좋아요? 그치. 그래서 뭐 굉장히 그냥 예의상 해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있고요. 알고 있고요. 저 알고 있고요. 절대 잘생겼다고는 평생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남들은 샤워하고 나면은 한 번씩 그렇게 생각한다면서요, 남자들은. 저는 전혀 그런 적 없어요. 저는 절대로 샤워하고 나서 제가 잘생겼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고요. 해봤으면 좋겠네요, 한 번은.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참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실 텐데, 그죠? 그니까요. 오늘 왜 이렇게 처져? 몰라. 굉장히 피곤한 하루하루가 지나고 있어요. 네. 방학이 끝났고요. 아이고. 이제 5월까지 정말 달려야 되죠. 네. 4월에 잠깐 방학이 있는데 그때도 숙제가 엄청 오잖아요. 에세이를 하나 꼭 써야 되고 저는 뭐 그쪽은 옷을 또 만들어 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5월 말까지는 못 쉬죠. 무작정 달려야 되는 시즌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마지막 휴가였죠. 5월까지 죽도록 달려봐야죠. 이제.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처져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근데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오늘은 노가리도 되게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네요. 그러니까 오늘은 바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네. 오늘은 이제 예술가의 선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방금 이제 새해 계획을 말씀드리면서 22회라고 했는데 21회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라디오에 관심이 없다는 소리겠어요. 뭐야. 관심 굉장히 많고요. 네.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블로그로 열심히 막 정리를 해 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끌어와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많이 탄탄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책을 좀 많이 읽어야 되는데 아직은 단어가 많이 부족해서 영어책 읽는데 사전을 좀 꽤나 찾아야 돼요. 아직까지.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그렇군요. 이제 문장은 다 이해하는데 어휘력이 문제죠. 공부를 늦게 시작하면 이렇게 돼요. 공부하세요. 공부를 일찍 시작했어야 되는데 영어를 너무 일찍 포기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해야죠. 저는 장사하던 학생이었기 때문에 잠깐 포기했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오늘 재미없어? 그게 아니라 예술가의 선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고 당신이 재미없다는 게 아니라 내가 재미없다는 거예요. 알죠? 리액션이 없어서 그래. 리액션이 미안해요. 야 이런 거 해주셔야죠. 내가 언제 그걸 했어요? 꽤나 웃어주셨어요. 그래도. 진짜? 네, 저희 싸운 거 아니에요. 둘 다 피곤해서요. 새학기가 시작되면 굉장히 우울해지기 시작해요. 네. 홀리데이가 끝나가면 내일 모레 학교 가야 돼. 내일 학교 가야 돼. 학교 가야 돼. 학교 다니면서 학교 가야 돼. 또 학교 가야 돼. 학교 끝났는데 내일 또 와야 돼. 진짜 끝나는 순간부터. 네. 주말이 오면 할 거 또 있네. 주말에 못 노네. 하면서 놀죠. 네. 그러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놀죠. 네.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밤을 새서 하고 가고. 저희는 예술가의 선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21회를 찾아왔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예술가는 누구나 이제 선택을 꼭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디자인도 그렇죠. 디자인도 그렇고 미술도 그런데 디자인에서의 이제 예술가가 선택을 하는 거랑 미술가가 이제 미술을 하면서 선택을 하는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방식이냐면
이제 디자이너라는 예술가들이 선택을 하는 거는 정말 예쁜 거를 만들기 위한 선택이지 않을까 해요. 그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상업성도 어느 정도 배제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질지, 그리고 그 재질이 어떻게 될지, 그 옷 패턴이 아니 패턴도 생각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옷 원단도 어떤 것으로 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원단 원가부터 막 해가지고 공장에 나오고 이런 거에 다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목표는 결국 예뻐야 되고 많이 팔릴 것인가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예뻐야 되는 게 일단 가장 큰 주제 뭐죠? 중요한 점? 네. 중요한 점이잖아요, 디자인에서. 네. 근데 미술 안에서 예술가가 선택을 한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예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은 일단 무엇을 그릴지, 어떻게 그릴지를 선택해야만 하겠죠. 그게 만약에 입체파라 그러면 입체파 형식으로 그린다고 하고, 그러니까 피카소처럼 그린다고 하고, 무엇을 이제 또 피카소처럼 그릴까라고 하는데, 그게 꼭 예쁘게 그리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추상화를 그린다 그러면 형태가 없잖아요. 추상화는 일단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가 가장 문제일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예전에 그 잭슨 폴록처럼 막 물감을 던지고 왜 한숨 쉬어 왜? 다 들어가잖아요. 다. 이렇게 많이 잡아 힘들어요. 뜯어요. 나를. 많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원래 우리가 잡아 뜯어야 재밌는 게 많이 나와요. 그쪽이 날 잡아 뜯진 않잖아요. 내가 항상 악역을 하는 거예요. 이것만 없었어도. 때렸죠 또. 내가 언제 때렸다고? 안 때렸어요? 안 때렸는데요? 약간 때리는 게 그거 같던데? 아닌데. 그 뭐라 그러죠? 필살기? 아니 필살기 말고 왜 평소에 그냥 그러는 거 있잖아. 버릇? 버릇. 그게 기억이 안 나네. 때리는 게 버릇인 것 같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나 라디오 그만둬도 돼요? 죄송해요. 잘못했습니다. 그만둬버린다. 연락 끊어버릴 거야. 왜 그래요? 나 그럼 이제 혼자 해야 돼요. 그니까. 혼자 세팅하고. 이거 봐, 협박하는 거 봐요. 장난 아니죠? 그래서 형태가 없는 이제 추상화를 그린다고 하면은 너무 갑자기 들어가나? 늘 그랬으니까요. 그죠? 형태가 없는 이제 추상화를 그린다 그러면은 왜 잭슨 폴록이 옛날에 막 물감을 던지고 뿌리고 막 그러는 거 있잖아요. 어디서부터 시작할지도 생각을 해야 되고 어디서 끝내야 될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추상화가. 맞아. 그런 선택이 있는데 그게 예쁜 것만을 원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확실히. 그러니까 사진도 그런 것 같아요. 미술에서 사진인 것도 어디서 찍을지 뭘 찍을지를 선택해야 되고 어느 순간을 찍을지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사람을 찍는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찍을지도 선택을 해야 되고 그럼 이제 연기자를 데려다가 연기된 상황을 찍을지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런 식으로 선택할 것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 선택들은 이제 다 예술가의 이제 특정한 목표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뭘 표현하고 싶은지 뭘 말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다른 것도 있고 그렇게 선택을 하는 예술가도 있고 아니면 정말 그냥 정말 그냥 감에 의존한 거죠. 그러니까 감에 의존해가지고 그냥 정말 마음대로 하는 거죠. 물건을 이거 갖다가 부셔버릴지 여기다 색깔을 칠할지 뭘 할지를 하는 그 정말 감에 의존해가지고 하는 예술가들도 있는데 꼭 예쁜 것만을 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자기가 좋아하는 예쁨을 원하는 것일 수 있는데 특이 취향이어가지고 꼭 이제 디자인처럼 모두가 좋아할 것 같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학이라는 게 현대미술로 들어오면서 미학이라는 게 아름다움을 약간 쫓아 헤매는 약간 그런 학문이잖아요. 네. 현대미술에서는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들이 많은데 그게 이제 예술가의 선택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지 않는가 해요. 사실 이제 개인 선호도와 취향이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하나로 이제 정리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술에서 좋고 나쁘고가 결정되는 게 딱 한 시대가 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 종교 같은 거의 시대, 그리고 독재자가 있는 시대. 그런 시대에서는 이제 예술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 딱 하나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좋은 예술이라는 게 독재자의 이제 사회에서는 독재자를 찬양하는 미술만이 이제 가장 좋은 예술이라고 딱 단정이 지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외의 미술은 이제 다 타박을 받고 배제되기 시작하는 약간 그런 건데 확실히 이제 자유민주주의 막 이런 시대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아름다움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개성이 중시되는 각자 한 명 한 명이 존중을 받는 시대니까요.
그렇죠? 괜찮아요? 네. 나 지금 괜찮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좋은 선택이 무엇인가라는 거가 굉장히 큰 의문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쁜 거를 찾아 헤매는 것도 아니고 자기만의 아름다움을 찾아 헤매는 건데 거기서 이제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게 가장 큰 의문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미술을 한다 그러면은 다 입시 미술을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이제 모순이 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분이 있대요. 저한테 이제 여기서 과외를 받으시는 분 중에 한 분이 계셨는데 어렸을 때 트라우마가 하나 생겼대요. 그림을 그리는 거에 대해서. 근데 어렸을 때 미술학원을 다녔는데 선생님이 그림을 그리라 그랬대요. 근데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동그라미 몇 개 해서 그리는 거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어떻게 바로 설명을 해야 되죠? 이렇게 띵띵띵띵 해가지고 정말 그냥 마리오에 있듯이 네. 애기들이 그리듯이 그린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정말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그리는 거 아니야? 얘처럼 그려 그랬대요. 옆에 자기 딸이 있었는데 자기 딸이 그린 이제 정말 그 명암을 표현한 그 구름 있죠. 네. 그런 것처럼 그려야 한다고 정말 정색을 하면서 다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그림을. 그리고 자기는 이제 그 구름을 그리시는 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그러셨나? 그림을 그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이 떨어졌대요. 그때부터. 그래서 그거는 이제 굉장히 좀 좋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구름을 어떻게 볼지는 이제 다 자기가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린 구름이 자기한테 그린 구름 되게 재밌어가지고 해봤는데 하나 재미없네요. 어떻게 그린 그림이 자기한테 이제 좋아 보일지는 자기의 선택에 있는 건데 그거를 이렇게 그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려야 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 이제 우리나라 입시미술의 현실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소묘는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건데 소묘라는 건 그렇게 하는 건데 미술이라는 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해외로 유학 나오시는 분들 중에 가장 고생하시는 분들이 입시미술을 하셨던 분들이 그 스타일을 깨려고 하는 게 가장 문제신 것 같아요. 근데 가끔은 입시미술이 자기 스타일이셔가지고 그거를 쭉 이어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게 오히려 도움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시미술을 해가지고 똑같이 그리는 게 많이 훈련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자기 스타일에 도움이 되는 분이 있고 안 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의 차이인데 그걸 좋아하시는 분은 굉장히 잘 맞는 건데 그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림을 똑같이 그리는데 자기는 똑같이 그리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그게 깨지지가 않는 거죠. 약간 강박 같은 게 거의 생겼다고 하나요? 죄송합니다. 알람이 울리네요. 무슨 일어날 시간이에요? 오후인데 지금? 아니야. 밥 먹을 시간도 아닌데 지금? 지금 네, 피곤해서 이럴 때 자주 일어나 봐요. 학교에서 끝나고 딱 자고 일어나면 이 시간인데. 그렇긴 해요. 그래서 끝나고 집에 와서 쓰러져가지고 작업은 해야 되니까 일어나야 하고. 그럴 때. 그거 뭐 얘기하고 있었죠? 소묘. 소묘랑 이런 건데 그래서 똑같이 늘 뭔가를 가르쳐가지고 미술 대학에 들어가려면 그것만을 해야 한다는 게 가장 이제 현대 미술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전통적인 미술상에서는 당연한 거였던 것 같기도 해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그 대가들 있잖아요. 피카소도 그렇고 많은 대가들은 다 그런 과정을 거치기는 했어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근데 지금 이제 미술이라는 거지 꼭 그림만은 아닌 시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림이 과연 그렇게 똑같이 그리는 게 필요한가라는 게 좀 생각이 들고요. 약간 좀 뭐라 그러죠? 상업적인 미술, 약간 디자인 쪽에서는 확실히 그런 능력들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또 유럽 쪽에서는 또 그렇지 않지도 않나요? 약간 예술적인 디자인을 원하는 곳에서는 너무 똑같이 그리는 걸 싫어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과외를 여기서 몇 년 하면서 너무 잘 그리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 가끔은 오른손으로 너무 잘 그리니까 왼손으로 그려갔을 때 더 좋은 점수를 받기도 맞아요. 하고 더 좋은 평가를 받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참 신기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너무 서양 위주로 가는 것도 좋지 않은 것 같기도 한데 또 우리나라는 또 우리나라만의 스타일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굉장히 잘 그리는 게 우리나라의 스타일로 잘 풀릴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예술가의 선택이라는 게 교육이 가능한가가 굉장히 큰 화두라고나 하나요? 약간 이런 예술가의 선택에서 얘기할 때 이게 교육이 가능한 것인가가 굉장히 이제 큰 논란, 논점, 논쟁 같은 건데 이쪽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이거를 교육이 가능한 것인가라는데 어떻게 보면은 타고난 감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 화풍 중에는 미술은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술가들은 천재들인데 그게 천재성이 가르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타고나는 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교육이 가능한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더 좋은 선택을 하는 법을 가르칠 수는 있는데 네. 그 더 좋은 선택이 자기만의 것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미술 교육하는 거 보면은 그런 게 되게 신기했어요. 맨 처음에는 학생 자체를 예술가로 봐주는 거 있잖아요. 학생 한 명 한 명을 약간 예술가로 봐주면서 튜터들이 약간 안 건드리려는 거 있죠. 이 학생이 뭔가를 하고 싶다고 할 때 아니다 싶어도 존중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게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배우러 왔으니까 열심히 배워봐야지, 얘기해봐야지 하면서 이런 거 어떤 거 같냐고, 마음에 안 드냐고 막 이런 식으로 물어봤었는데 네.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게 뭐가 중요하냐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너는 네 미술을 하는 거지 내 미술을 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런 쪽으로 내가 뒤로는 뭔가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데 너무 그렇게 강박을 갖지는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줘서 처음에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기도 했어요. 난 배우려고 왔는데 그러면서 그럼 뭘 배우라는 거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는데 그 선택하는 법을 약간 가르치는다는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좋아하는 미술이 뭔지 내가 생각하는 미술이 뭔지를 잡아주면서 꼭 이제 교수들이 생각하는 생각이 꼭 옳지는 않다는 것도 늘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서로 이제 나는 너의 말에 동의한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나는 너의 말에 동의한다. 사실 나는 너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얘기가 굉장히 많이 오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되게 신기한데 꼭 학생이 교수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대쪽에서 큰 게 동요가 없다는 게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슬슬 튜터들이 뭐라 그러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말도 가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저만의 미술이 만들어지는 느낌도 좀 있고 오히려 그래가지고 탄탄해지는 거. 뭐 똥꼬집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좋은 선택이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게 이제 굉장히 재미난 질문인 것 같아요. 이게 교육이 가능한가 아닌가의 같은 맥락의 질문 같은 거겠죠. 그래서 좋은 선택은 가르칠 수 있는 것 같으세요? 그렇죠. 확실히? 확실히. 미술에서도? 답은 내려줄 수는 없는데 튜터라 그러잖아요. 조언을 줄 수 있겠죠? 조언자 있죠? 같은 네. 느낌으로 해가지고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그럼 어느 정도 가르치는 건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건 아닌 것 같죠? 약간. 그래서 되게 어려운 주제 가지고 왔네 또. 나 이거 되게 쉬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만약에 그림을 만약에 가르친다 그러면은 잘 그린 그림을 가르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일단 자기가 뭘 그릴지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그걸 가장 힘들어해요. 뭘 그릴지를 선택하는지를 못 하시는 거예요. 항상 이제 뭘 그려야 될지는 제시를 해줬던 거예요. 학원에서도 소묘를 하기 위해서 뭘 던져줬고 막 이것저것 다 주제를 던져주고 했었는데 여기는 주제조차 안 던져주잖아요. 니들 마음대로 하라고. 맞아. 그게 굉장히 재밌기도 한데 가끔은 굉장히 부담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힘들어. 주제 찾는데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서. 근데 나중에는 이제 나중에 이런 거 해보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서 다음 게 살짝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 이런 주제 하면 되겠다 하면서 저는 미술할 때 약간 이제 뭘 하나만 파고 가는 것들이 하나하나 학년이 올라가면서 좀 생기는 것 같고 확실히 1학년 때 내가 하던 작품이랑 지금 하던 작품이랑 연결성이 있긴 한데 좀 더 지금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좀 많이 다른데 그런 거 보면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또 너무 한국을 무시할 수도 없는 게 아닌가요? 다른 거니까요. 다른 거죠. 네. 근데 소묘를 무조건 가르치고 이래야 되는 거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약간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소묘를 너무 완벽하게 가르치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그거고 입시가 좀 입시하는 그 방법 자체가. 네. 근데 디자인 쪽에서는 오히려 그런 거 한다는 게 좀 좋은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그렇지 않으세요? 한국 디자인과도 결국 같은 시험이에요. 같은 시험이더라고요. 미술이랑 그거랑. 근데 뭐 막 발상과 그런 거 그리라 그러지 않나요? 발상과 표현 막 이런 걸 그리라 그러잖아요. 뭐 애들 그림 다 똑같은데. 근데 순수미술이랑 나가봐요. 무슨 과나 결국은 입시미술은 똑같죠. 근데 요즘에 폐지되는